자, 그리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오늘은 전반부 마지막 수업이고, 지금 뭐 코로나 걸려서 아픈 친구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시험 기간 다른 수업 시험 공부하러 간 친구도 있고, 뭐 그런 느낌 안에서 오늘은 간단하게 오늘 할 일 진행하고 빠르게 퇴근하는 걸 목표로, 해가 지기 전에 퇴근하는 걸 목표로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시험 범위 자체는 오늘 내용은 일단 별표를 쳐놨기 때문에 지난주 수업 자료 내지는 지난주 영상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지난주에 안 하고 넘겼던 최종 목표에 해당하는 로그인 기능이 담긴 앱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물론 여러분 자주 쓰는 앱은 이제 자동 로그인이라든가 기능이 있어갖고 켜면 바로바로 막 채팅창 목록 뜨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은 뭐 강제로 로그아웃을 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로그인 화면이 먼저 뜨겠죠. 그러면 아마도 그 로그인 화면에는 에디 텍스트를 적어도 2개를 보여줄 겁니다.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레이아웃 2개를 사용해서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레이아웃을 2개를 꾸며서 가장 처음에 보여줄 레이아웃에는 그렇게 에디 텍스트 2개에서 사용자 이름이랑 사용자가 지정하는 비밀번호를 적을 수 있는 그런 에디 텍스트 2개를 배치를 시켜놓고 버튼 하나를 그 아래에 배치를 시켜두면 되겠죠. 발사 버튼 이렇게 해가지고 로그인 누르시면 우리가 미리 세팅해둔, 미리 별도 선언해가지고 진짜 이름, 진짜 비번 이런 느낌으로 세팅을 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미리 세팅해둔 이름이랑 비밀번호랑 방금 전 에디 텍스트에 사용자가 적어놓고 버튼을 눌렀을 테니까 에디 텍스트에 적혀있는 텍스트 어트리뷰트 2개를 들고 와서 둘 다 각각 비교를 하고 둘 다 맞으면 로그인 성공 레이아웃을 보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 레이아웃을 3개를 짜야 되는군요. 그래서 로그인에 실패했을 때는 뭐 누구세요? 같은 느낌으로 텍스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레이아웃을 또 하나를 준비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레이아웃은 이런 느낌으로 구성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로그인 성공했을 때 보여줄 레이아웃이랑 실패했을 때 보여줄 레이아웃은 간단하게 그냥 텍스트 뷰 하나만 한가운데 띄워 두셔도 되고, 뭐 그게 싫다라면 여러분 자유롭게 구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 보여주기 위한 성공용 레이아웃에는 텍스트 뷰를 하나를 최소 넣으시고 거기다가 사용자의 이름이 포함된 적절한 환영 메시지를 대신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 단방향으로 진행되게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로그인 할 거면 뭐 앱을 껐다 키시면 되도록, 그쪽은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구성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복습 선에서 끝이 나요. 근데 한 가지를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레이아웃도 뷰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레이아웃 안에 레이아웃 얼마든지 포함할 수 있었죠. 그래서 레이아웃 역시나 당시에 봤던 그 정사각형 버튼처럼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를 우리가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기본은 비지블로 돼 있는 것 같죠. 우리가 특별히 손 안 댔는데 레이아웃 내용물이 늘 눈에 보였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걸 히든으로 바꾸거나 건으로 바꾸거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xml 파일 열어두고 디자인 화면에서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을 해두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도 그 뷰의 내용물을 보여주거나 보여주지 않거나 아예 없는 셈 치거나를 해줘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일단 우리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의 이 최상단 루트에 해당하는 레이아웃으로 지금 존재하죠. 그 안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레이아웃을 3개를 병렬로 추가를 하고 동등하게 추가를 하고 2개는 일단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를 건으로 놔둔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레이아웃은 우리가 건으로 지정하지 않은 유일한 그 레이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걔에다가 에디 텍스트 추가하고 버튼 추가하고 한 다음에 일단 임시로 걔를 건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성공 레이아웃에 해당할 거 하나만 다시 비지빌리티를 비지블로 바꾸면 그때부터는 우리 디자인 화면에서 성공 레이아웃의 내용물을 구경하고 고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새 레이아웃의 내용을 잘 구성을 해 두시고, 이제
녹색 화살표 누르기 직전에 성공 실패는 건으로 놔둔 상태에서 가장 처음에 보여줄 로그인 레이아웃만 비지블로 바꿔놓고 녹색 화살표를 누르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진행을 하시면 간단하게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각자 해보시고 저는 오늘 수업 시작하자마자 놀 거예요. 여러분 하는 동안 질문 받는 시간을 갖고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마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어서 스타트하는 게 낫겠죠. 그거까지는 일단 같이 해놓고 제가 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살펴본 게 AP6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었고 우린 지금 7주차 자료니까 이 프로젝트에서 MT 액티비티 선택돼 있죠. 다음에 뭐 이제는 특별히 고치지 않아도 아마 잘 지정돼 있을 거예요. 다른 애들은. 그래서 AP7 정도로만 해두고 엔터키 치시면 요 로그인 기능이 담긴 앱을 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적당히 빠르게 만들어 줄 겁니다. 가장 처음에 들어있는 텍스트 뷰는 그냥 날려버려도 되겠죠. 걔는 날려버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레이아웃 3개를 추가를 하는 것부터 스타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컴포넌트 트리에 지금 텍스트 뷰 하나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얘는 그냥 날려버리시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있는 걸로 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안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당연히 추가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하나, 둘, 둘, 셋 이런 느낌으로 추가를 해두시고 각각의 아이디 지정해 주시고 아이디를 지정하는 건 나중에 로그인 버튼 눌렀을 때 누구는 안 보이기 시작하고 누구는 보이기 시작하고를 아마 점 자바 파일에 적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레이아웃 언더스코어 뭐 로그인 화면이에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굿 성공 화면이에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배드 같은 느낌으로 서로 다른 아이디 3개를 각각 지정해 주시고 요 성공 버전이랑 실패 버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확실히 레이아웃 적혀 있는 거 안에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가 레이아웃 위즈 레이아웃 하이트 우리가 맨날 건드렸던 거 바로 아래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일단 2개를 성공 화면이랑 실패 화면을 건으로 바꿔주시면 지금 보니까 요즘 버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컴포넌트 트리에서도 지금 이런 느낌으로 밑줄을 그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딱 보이는 게 가장 처음에 보여줄 에디 텍스트 2개랑 버튼 하나 띄워줄 그 레이아웃이 맞으니까 이제 걔 조건부터 해서 차근차근 지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디 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할 때는 우리가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조금 친절한 UI 같은 경우는 우리 서비스는 이름에 띄어쓰기를 치지 않습니다. 막 이런 거 이제 빨강색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고 막 그럴 텐데 그런 건 굳이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벤트 그러니까 코드 실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에디 텍스트에 적혀 있는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타이밍은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에디 텍스트에 있는 데이터들 들고 와서 그 다음에 미리 세팅해둔이라는 거는 점 자바 파일에서 해두면 되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그 스트링 리소스를 쓰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대충 해서 스트링 잠깐만 대문자에 쓰지. 뭐 네임은 뭐 마스터 2 한글이 안 되는구나. 미 정도로 해주시고 let me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원래대로라면 이제 막 서버 같은 데 저장돼 있을 텐데 우린 뭐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니까 이렇게 이 앱에서 사용할 중요한 데이터 2개를 담기 위한 선언을 메서드 정의 바깥에 클래스 정의 안쪽에다 미리 필드로서 일종의 변수로서 담아두고 스타트 하시면 그쪽은 간단하게 끝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레이아웃 붓이랑 배드 네. 어떤 거 보였는지 저 친구 한번 일단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우리 맨날 조건 지정하고 너비 높이 지정하고 바로 아래 비지빌리티가 있습니다. 아래 스피드 달린 거 어떻게 인가요? 나도 몰라요. 얘는 뭘까요?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그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는 실제로는 보일 거예요, 앱을 켜면. 근데 디자인 화면에서만 일단 임시로 가려두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굳이 두 개를 만든다면 그 용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해보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버튼을 누르면 그렇게 데이터 4개를 들고 와서 중요한 데이터 하나를 만드는 거죠. true 또는 false에 해당하는. 그래서 로그인 성공했냐 여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어 분기를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래서 로그인에 성공했다면 지금 보여주고 있었던 그 레이아웃을 거원으로 만들고 로그인 성공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걸 비지블로 바꾼다. 코드를 실행하면 되고 else 해가지고 반대쪽은 반대쪽대로. 그래서 그거 딱 한 번만 이벤트 핸들러 지정해 주시기만 하면 목표 바로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성공 레이아웃 보여주기 시작할 때는 이제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그 시점에 지정을 해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물론 미리 적어둬도 그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자유로 맡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해두고 아무 시간은 빠르면 20분이면 되겠죠. 옛날에는 이제 실기시험에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자기 노트북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켜서 새 프로젝트 만들고 이런저런 목표대로 동작하는 앱을 만들기 위한 자신의 키보드질, 마우스질을 녹화를 해서 저걸 비디오 판독을 해서 점수를 드리는 암흑기죠. 기술의 암흑기 같은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다음 주 시험은 필기 시험으로 볼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고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1분인데 대충 한 50분? 지금부터 29분 동안 여러분 진행하시고 우리 여기 온 친구들이 모두 다 완성하면 그때부터 살짝 같이 한번 돌아보고 전반부 본론 내용을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분 됐으니까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여러분도 지금 해둔 거 일단 놔둔 상태에서 같이 구경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시간 절약을 위해 에뮬레이터는 미리 켜두고 봅시다. 이건 미리 해둘 걸 그랬어요. 에디 텍스트 2개랑 조건 먼저 지정을 해줘야 편하겠네요. 있고 컨스트레인트 해서 최대 크기 갖도록 해놨고 이 친구는 적당히만 해둘게요. 그 다음에 비번은 여러분은 아마 이 패스워드 골라서 그 화면에 보일 때는 별표 내지는 동그라미가 대신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셨을 텐데 역시나 저는 귀찮으니까 대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얘는 왜 오르니? 아마 그거겠죠. 크기가 너무 작다고.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좀 큰 크기로 좀 해두든가. 그 다음에 버튼 하나 추가하고 이 버튼의 너비는 에디 텍스트 너비랑 똑같이 되도록 맞춰둘게요. 저는 됐고 그러면 이제 아이디 지정하면 되겠죠. 제가 그래서 얘는 et 언더스코어 네임, 그 다음에 얘는 et 언더스코어 패스워드, 마지막 버튼은 et 언더스코어 로그인 정도로 해두고 그 다음에 버튼 같은 경우는 지금 눌렀을 때 뭐 할 거냐, 언클릭을 이따가 pt 언더스코어 로그인 언더스코어 언클릭이라는 이름의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점 자바 파일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냅두고 이제 일단은 로그인 화면 구성을 먼저 해볼게요.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 가서
이제 방금 전 정했던 그 이름을 가진 맨날 적는 public void 이름은 요거고, 그 다음에 인수 형식은 뷰 형식 하나를 받는다 치고 스타트를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화면 배치는 끝났고, 뷰들 배치는 끝났고, 이제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구체적으로 뭘 할 거냐를 여기다 채워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의 목표는 우리 당시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데이터 4개 들고 와서 로그인 성공 여부 데이터를 계산해내고, 계산 결과에 따라 성공, 실패, 레이아웃, 보여주기, 시작. 이거는 굳이 하되 성공 레이아웃의 경우에는 이름 포함하도록 하여 환영 메시지 보여주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4개를 들고 오기 위해서 2개는 지금 미리 담아놨고 필드에 담아놨고 정답에 해당하는 이름이랑 비번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에디 텍스트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러므로 일단 선언 2개를 적고 스타트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et underscore name은 find view by id 해서 r.id.name, 그다음에 얘랑 비슷한 느낌으로 적을 수 있겠죠. 패스워드. 그러면 일단 4개를 들고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 성공 여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계산해 놓고 좀 이따가 분기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걸 여기서 담아두기 위한 선언을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 동네에선 불 형식 있잖아요. 그거를 자바 동네에서는 이렇게 불린이라는 느낌으로 조금 길게 해서 형식 이름을 잡아서 써요. 그래서 is login successful 같은 느낌으로 이름을 적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은 이제 비교를 해야 됩니다. 뭘 비교를 하냐? 두 쌍을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은 이름끼리, 비번은 비번끼리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름 비교를 먼저 한다 치면 지금 정답에 해당하는 이름은 미리 지정해 놨어요. 이렇게 2개입니다. 그래서 name 하고 그냥 적으면 되는 거죠. 이랑 et underscore name 하고 get text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좀 미안한데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 슬프게도 자바 동네에서는 이제 두 스트링 형식 값이 내용물이 완전히 동일하냐 여부를 이렇게 넣는 연산자를 써서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하고 equals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쓰셔야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다가 혹시 모르니까 toString까지 적어주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텍스트 어트리뷰트에 대한 스트링 형식 값이 나오고 그거를 비교를 하는 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름만 같으면 되는 게 아니라 비번까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단 이름만 갖고 비교하고 뭐 여기서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맞다면 비번을 한 번 더 비교한다 이런 식으로 분기를 넣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이제 수식 하나를 써서 그 파이썬 동네에도 and라는 연산자가 있었잖아요. and 해서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자바 동네에서는 요 Shift 7 하면 나오는 앰퍼샌드를 2번 적으시면 그 and 연산자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좌항 우항 둘 다 true일 때만 true가 나오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서 패스워드 점 equals 한 다음에 et underscore 패스워드 점 하고 get text 하고 다시 한번 toString을 해주면 됩니다. 엔터를 쳐둘게요. 그래서 저 수식을 계산하면 이제 진짜 로그인에 성공했냐 실패했냐 true 또는 false 값이
is login successful에 최종적으로 담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계산은 끝이 나요. 그러면 계산 결과에 따라서 성공 또는 실패 레이아웃을 보여주기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레이아웃 로그인을 건으로 일단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디자인 화면에서도 실제로 안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굿에 해당하는 거를 들고 와서 조건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너비 높이 다 최대 크기를 갖도록 해두시고 여기다가 텍스트 뷰 하나를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텍스트 뷰 하나 해서 얘가 화면 한가운데 위치하도록 해주면 되겠죠? 하고 얘는 내용물을 변경을 할 예정이니까 id를 tv underscore 굿 정도로 해두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얘는 그러면 끝나고 visibility 이제 건으로 바꿔주고 이제 실패 레이아웃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지정해주면 .xml 파일 구성은 끝이 날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뷰 해서 화면 한가운데 보여줄 예정이고 얘는 이제 사용자 입력이랑 무관하게 항상 동일한 실패 메시지를 보여줄 예정이니까 텍스트 어트리뷰트 값을 누구세요? 같은 느낌으로 미리 적어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이디는 굳이 지정할 필요 없는데 지정을 해둘 수도 있겠죠. 하면 일단 .xml 파일 각 레이어 3개 구성은 끝났으니까 앱을 처음 켰을 때는 로그인 레이아웃 언더스콜 로그인이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비지빌리티 잡아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java 파일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이제 is login successful 값이 true 또는 false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분기를 쓰실 수 있어요. if 한 다음에 탭하면 이제 자바 동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괄호를 쳐서 조건식을 적는 자리를 구분을 해주죠. 그래서 is login successful 하고 중괄호 열고 닫고 다음에 이 부분에 else 부분을 붙일 수 있어요. 해서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로그인에 성공했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레이아웃 2개에 대한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를 변경하는 거 플러스 성공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을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저 사람 이름이 들어가도록 다시 한번 지정하는 거니까 비슷한 느낌으로 얘도 일단 선언을 적고 스타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constraint 레이아웃을 지금 갖고 놀고 있잖아요. constraint layout 해서 layout underscore login 하면 바꿔야 되죠. 그래서 layout login 가져오고 그다음에 복붙을 한다면 이제 로그인 성공 화면이죠. 저는 굿으로 해놨어요.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뷰 그래서 tv underscore 굿 해서 마지막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어트리뷰트 값을 변경하기 위한 뷰들 역시나 찾아올 수 있겠죠. 이렇게 찾아왔으면 이제 변경하는 코드 마지막으로 실행하면 끝이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되냐? 일단 로그인 화면은 이제 안 보여줘야 돼요. 로그인 레이아웃은 set visibility 해서 이게 뭐냐? set visibility 해서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목록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이제 건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제 안 보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good.setVisibility는 visible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보여주기 전 타이밍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name 플러스 님 안녕하세요 같은 느낌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실패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이 텍스트 뷰랑 관련된 부분 빼면 나머지는 대동소이하죠. 이거 전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굿 대신에 bad를 찾아오도록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텍스트 뷰 관련한 부분은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실패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로 변경만 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제가 지금 컨닝 페이퍼를 안 보고 진행하긴 했는데 아마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시프트 키도 안 먹어. 됐고, 비번은 렛민 하고 클릭하면 미님 안녕하세요 같은 느낌으로 성공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냥 내비두고 하면 누구세요 라고 적절하게 실패 메시지가 적혀 있는 레이아웃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목표 달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작성한 코드도 사실 이거랑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if문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링 두 개 비교하는데 쉽게 되지 않았다든가 그런 것들은 뭐 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막 그런 거 는으로 적었다 그래서 막 감점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쪽은 너무 걱정 말고,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최종 목표를 달성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첫 엑셀을 건드리실 때 네, 밑에 로그인 버튼 온클릭 설정할 때부터 네, 못 따라잡아가지고. 아 여기요? 네. 일단은 뭐 화면상의 위치랑 크기는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이 버튼을 골랐을 때 Common Attributes 보면 onClick이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mainActivity.java에 적혀 있는 적절한 메서드 이름을 목록에 보여줍니다. 또는 여러분이 일단 미리 여기다가 적절한 이름을 적어두고 .java 파일로 가서 그 이름에 해당하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적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xml 파일에다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코드를 실행할 거냐를 지정한 셈이 됩니다. 근데 이거 처음에 적을 때 빨간색으로 뜰 거예요. 아직 메서드 정의가 없으면. 근데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다가 저는 지금 이게 메서드 정의가 있잖아요. 근데 당신이 막 예를 들어 ABCD 같은 걸로 적어두면 빨간색이 돼요. .java 파일에 ABCD라는 이름의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가 없으니까. 근데 내비두고 방금 내가 했던 말이 진짜가 되도록, 맞는 표현이 되도록 여기다가 지금 여기까지가 메서드 정의니까 그 맨날 적는 그런 느낌으로 ABCD라는 이름, 그 다음에 인수 형식은 뷰 하나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만 해서 메서드 정의 적어두면 다시 컨트롤 탭해서 돌아가면 이제 버튼 다른 거 눌렀다가 다시 한번 버튼 누르면 이제 빨간색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성공적으로 될 거예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저 지금 비어있지만 저 메서드를 실행하면 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한 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xml 파일에서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한 셈이에요. 그러지 않고 .java 파일에서 지정하는 것도 물론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지난 수업에서 확인했듯, 레이아웃 할 때 예시에서 확인했듯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변경될 때 변경 전, 변경 도중, 변경 후 같은 느낌으로 그 세 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한 세트로 우겨넣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xml 파일에서는 아쉽게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java 파일에서 해줘야 됐어요. 두 번째는 어떤 버튼, 어떤 뷰에 대한 인스턴스를 .xml 파일을 가지고 계획을 해두는 게 아니라 앱을 실행하는 와중에 실시간으로 새로 인스턴스를 만드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xml 파일에는 그 뷰랑 관련된 그 새로운 버튼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여러분이 new 버튼 해서 만든 직후에 필요한 타이밍에 .java 파일 안에서 onClick
같은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로그인 버튼 같은 경우는 미리 계획을 해두는 버튼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방식 중에 자신이 편한 거 하나를 얼마든지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점 자바 파일 제가 작성해 놓은 거 보면 막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맨날 적는 거 또 적었는데 여러분은 안 되고 저는 되고 막 그런 부조리함, 되게 막 있잖아요. 인싸가 하면 좋아요가 몇천 개가 달리고 내 똑같은 글 적으면 좋아요 3개 달리고 그런 거랑 비슷한 자괴감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한 번 더 확인하면 대충 진도 나갈 건 다 나가는 셈이 될 것 같아요. 뭐 중간 쉬는 시간 가질 필요 없겠죠? 적당히 할 말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집에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이거 아까 제가 그 했던 거에서 바꾸면서 하고 있던 거라서 네. 뭔가 이게 좀 많이 잘못된 것 같아서 혹시 아니요. 잘못됐다기보다는 당신의 스타일이 있고 제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당신의 스타일대로 우직하게 쭉 밀고 나가면 목표 달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로 중간에 바꿔서 다시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 제가 그 중괄호 하고 이런 것도 좀 지가 다 섞인 것 같아서 그러면 다시 적으면 되지. 그래서 뭔가를 적기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적으면 되겠구나라고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하고 단단하게 적어두는 게 나중에 편할 겁니다. 그 막 게임들 중에 막 건설하고 막 그런 운영하는 경영하는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막 뭐 심시티 같은 거 그런 거 처음에 길 잘못해두면 나중에 개고생 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일단 처음에 그러니까 이 동네는 언제 실행하냐가 무슨 코드를 실행하는 것만 실행해야 되냐만큼이나 중요한 동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제 실행할 거냐를 결정짓는 각각의 메서드 정의 중괄호를 어디다 적을 거냐, 이름은 어떻게 할 거냐, 인수 형식은 뭐로 할 거냐를 이렇게 선언 뭐 적고 이 순서대로 뭐 이 부분을 어떻게 짤 거냐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일단 조금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큰 불편함 없이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두고 뭐 지난 내용 기억나는 거 뭐 있습니까? 우리 다양한 거 했죠. 일단 세트를 2개를 진행을 했어요. 첫 번째 세트에서는 이제 뷰랑 이벤트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전에 이제 우리 첫 시간쯤에 이제 이 동네에서 코드 짤 때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전 수업들 예를 들면 창의적 컴퓨팅이나 등등에서 진행해 왔던 거랑은 살짝 느낌이 다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먼저 했어요. 전 분명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수강 취소 안 한 건 여러분이에요. 아무튼 간에 자 그때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이거였어요. 자 여러분이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든다라면 그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을 여러분이 다 코드로 적는 셈이 됩니다. 예를 들어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든다 칩시다. .py 파일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py 파일을 갖고 여러분이 뭐 F5를 누르든가 하면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딱 실행할 때 가장 처음에 뭐 할 거냐 랑 가장 마지막에 뭐 할 거냐,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 뭘 할 거냐를 전부 다 여러분이 직접 파이썬 문장을 적어가면서 구성을 해야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쉽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이 뭘 해야 되는 거다.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비교를 해서 뭐 덧셈을 하든가 해서 합을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라면 그 목표, 그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모든 코드를 여러분이 다 적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단 입력받고 인풋 계산하고 뭐 썸 같은 거 쓰면 되겠죠. 리스트에 다 때려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프린트하면 되겠구나 라고 감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py 파일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차근차근 적어 내려가면 목표 달성이에요. 근데 안드로이드 앱 만드는 동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써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동네는 그렇게 실행되지 않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onCreate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가 적혀 있는 상태로 스타트를 하지만 사실은 그 onCreate라는 메서드 내용물은 여러분 앱을 처음 켰을 때, 앱을 딱 켰을 때 가장 처음 실행되는 메서드는 아닙니다. 걔는 일단 이 앱 실행에 그 앱도 자바 프로그램이니까요. 그 자바 프로그램의 실행의 시작을 담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끝도 담당하지 않습니다. onCreate 메서드 내용물이 끝난다 하더라도, 실행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 앱의 실행이 중단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앱은 사용자가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실행되도록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카카오톡 같은 거 생각해 봐요.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이 프로그램의 끝에 지 맘대로 도달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엔간한 상황에선 여러분 배터리가 아까우니까 강종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을 백 버튼을 계속 눌러가면서 수동으로 종료를 시킨 적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모든 앱들, 예시들, 과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이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을 내가 직접 코드를 짜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자가 입력해 놓은 이전 시점에 입력해 놓은 텍스트들을 들고 와서 비교를 해서 뭐 숫자를 더한다든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런 작업을 수행해서 결과를 프린트한다.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한다. 와 같은 데이터 흐름을 구성을 하셔야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앱을 만든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은 데이터 택배를 하기 위한 코드들을 열심히 적으시게 될 거예요. 우리 애플로서 범주 안에서는 모든 데이터는 프로그래머가 미리 정해놓거나 아니면 앱 안에서 에디 텍스트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다든가 아니면 아예 주사위를 굴려서 우리 랜덤 써봤죠? 그런 식으로 주사위를 굴려서 내부적으로 값을 만들어낸다거나 하는 거는 까지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더 나간다면 예를 들어 뭐 네이버 서버라든가 카카오톡 서버 같은 데서 데이터를 들고 오거나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은 하겠죠. 물론 그쪽 규칙을 지켜야 되겠지만요. 아무튼 간에 프로그램들 사이에 또는 컴퓨터들 사이에 값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겁니다. 또는 이제 여러분 갤러리에 들어있는 그림 파일을 들고 와서 보여준다거나 그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일단 애플 수업에서는 그 범주까지 나가진 않을 거예요. 데이터는 전부 다 앱 안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라고 하더라도 뭐 근본적으로 데이터 택배하다가 택배하기 위한 코드 짜다가 여러분 목표 달성하는 건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택배 생각해봐요. 내 홈쇼핑 뭐 그런 사이트 가서 배송 버튼 눌렀어요. 결제했어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예를 들면 뭐 전동 드릴을 구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나한테 왔는데 강아지용 밥그릇이 왔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어디서 들고 와서 어디다가 갖다 놓는다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 목표에 맞게 정확히 그 목표에 맞는 데이터를 출처가 불분명한 막 이상한 거 들고 오지 않고 목표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위치에 담겨 있는 데이터를 들고 와서 어딘다가 옮겨 놓는다 라는 작업을 수행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선언들을 미리 적어두고 스타트하는 이유들도 결국은 다 데이터, 택배랑 연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선언을 적어 놓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였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 에디 텍스트 인스턴스에 담겨 있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들고 오기 위해서 일단 그 인스턴스를 찾아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저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로서 환영 메시지를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그 인스턴스를 찾아와서 set 텍스트를 메서드로 호출함으로써 소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여러분이 자주 작성을 하시면 좀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자주 작성을 하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럼 데이터 파트는 일단 됐다 치고 남은 부분,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 맹점에 해당하는, 불편한 점에 해당하는 코드 실행 흐름, 시점과 관련한 뷰랑 이벤트로 친다면 이벤트랑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이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 수 없어요. 뭐 자주 해봐야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것도 간단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파이썬 동네에서 인풋 해가지고 사용자가 엔터 칠 때까지 적은 글자들을 받아올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그냥 인풋 호출만 하고 그냥 엔터 쳐버리면 방금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그냥 버리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장, 인풋 괄호 열고 닫고가 적혀있는 문장을 완성하기 전 타이밍에, 그 문장 실행이 끝나기 전 타이밍에, 예를 들면 뭐 name은 인풋 괄호 열고와 같이 전체 한 줄을 구성해서 이번 문장 끝나기 전에 사용자한테서 입력받은 글자들을 내가 지정한 이름에 담아놓고 세이브를 해두고 이번 턴을 종료한다. 내지는 뭐 리턴 해가지고 바로 던져준다거나 와 같이 작업들을 수행을 해야 됐었을 겁니다. 괜찮아요? 인풋 괄호 열고 닫고가 적혀있는 그 부분이 사용자 입력이 실질적으로 내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타이밍이잖아요. 그 타이밍에 여러분은 가져온 데이터를 반드시 세이브를 해둬야 돼요. 나중에 쓸 예정이면. 여기도 비슷해요. 어떤 데이터는 어떤 시점에 밖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시점에 밖에 얻을 수 없는 데이터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시점에 그 데이터를 필요하다면 나중을 위해 세이브하기 위한 문장들을 적어놔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직관적인 게 이제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건드리기 어려운 시간과 관련한 개념이죠. 현실 시간과 관련한. 그 우리 뭐를 측정하는 거였지? 이름 까먹었다. 우리 그 버튼 임의의 위치에 보여주고 순발력이죠. 순발력 측정 앱 생각해 보면 딱 위에 있는 네모 버튼을 눌렀을 때부터 다음에 새로 등장한 그 버튼을 누를 때까지의 시간을 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계속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이 앱의 실행이랑 무관하게 현실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시각 값을 가지고 뺄셈을 해야 되는데 그 뺄셈을 하기 위한 두 값 중에 적어도 하나의 값은 지금보다 다른 시점에 생기는 값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자, 시작 버튼을 누르는 시점에 이 사람이 언제 두 번째 버튼을 누를지를 아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그 두 번째 버튼을 누른 타이밍에 이 버튼 언제 생성됐었지? 언제 시작 버튼 눌렀지? 랑 관련된 데이터를 들고 와서 뺄셈을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시작 버튼을 언제 눌렀지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그 메서드 정의 내용물, 그 이벤트 핸들러 내용물 실행하는 시점이 아니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데이터거든요. 이건 다른 컴퓨터에 가도 얻을 수 없는 거죠. 시간 한번 흘러가면은 끝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되는 그 메서드 정의 내용물 안에 우리 타임 언더스코어 스타트는 시스템 언더스코어 뭐 커런트 타임 릴리스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미리 세이브 해두기 위한 문장을 적어놨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 택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장을 적어야 되냐는 사실 대동소이해요. getText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어디다 적어야 되냐는 여러분이 심도 깊게 생각을 해둬야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앱 프로 수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그 시점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여러분이 조금 더 짙게 가져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가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아웃 얘기를 하면서 우리 7주차 수업자를 보면 뷰 간 데이터 연결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했죠. 자, 요전까지는 그 택배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를 내가 다 여러분이 앱 만드는 여러분이 직접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뷰를 찾아와서 내가 직접 어떤 뷰의 어트리뷰트를 지정하고를 엔간하면 우리 손으로 다 했습니다. 근데 레이아웃 얘기로 들어가면서 그 과정 중에 일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버튼의 크기가 변경될 때 새로운 버튼이 추가될 때 그런 타이밍에
이 버튼은 그러면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전에 다른 버튼들이 다 여기까지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새로운 버튼은 걔보다 살짝 밑에 깔아줘야겠구나 와 같이 우리 눈에 살짝 보이지 않는 부수적인 데이터 흐름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한 셈이 돼요. 이제 액티비티 단계로 넘어가면 그보다 한 단계 더 걸쳐서 데이터 흐름도 조금 더 정갈하게 가져가야 되고 그거에 대비되는 코드 흐름도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진행해야 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에 시험 볼 예정이니까 살짝 복습을 해두고 넘어가면 그럭저럭 버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버텨둔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나만의 앱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시간을 들여서 큰 과제 살짝 진행하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현재 우리 수업의 스토리 라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것저것 한번 만들어 봐요. 그 다음에 맨날 해야 되는 걸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별로 안 해도 되는 내용을 예시에서 막 다루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겸사겸사 우리 중간고사 준비도 같이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곧 퇴근할 예정인데 궁금한 거 있을까요? 질문 받는다. 이 질문 받는다를 저는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막 뻘글 해가지고 나 방금 김치통 엎었다 질문 받는다 막 이런 거 올리면 김치 언제 담금 이런 거 막 댓글 달면 이제 답변해주고 막 그런 거 있었는데 이제 영어 동네에서는 AMA라고 부르죠. Ask me anything인가 해가지고 막 참전용사분들이 막 손자분들이 이제 질문 받는다 이렇게 올려두면 막 증빙사진 올려줄 수 있음 하면 막 흑백사진 이런 거 공유하고 막 그런 거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궁금한 거 과제들은 다 내셨습니까? 그래요. 그게 아마 오늘까지가 지금 추가 기한인 거죠? 잘 내겠지 뭐. 색깔 그거 응 맞아요. 씩바 쏘는 거.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크기 바뀌고 색깔 바뀌고 글자 바뀌고 느낀 점 적었으면 돼요. 특별히 궁금한 거 없으면 지금 우리 절반 정도 지나갔으니까 나머지 시간에 각자 시험 공부하는 걸로 하고 집에 갈 사람 가는 걸로 하죠.